손해보지 마세요. 택시 팔 땐 넘버원 택시. 안녕하세요. 판매가와 구매가가 똑같은 개인 택시 양도양수 중개거래 1등 대표 플랫폼 넘버원 택시의 아나운서 이수민입니다. 장마가 끝난 7월 마지막 주 전해드리는 개인 택시 서울 및 광역시 시세와 지역별 관련 뉴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하시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함께 시작해보겠습니다. 서울 시세 전해드리겠습니다. 7월 내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보이며 상승세를 이어가던 서울 시세가 주춤하며 1억 1,500만 원으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여름 휴가철 기간에는 면허 거래량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는데요. 이런 현상이 시세 상승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거기다 개인 택시 강제 휴무인 부재 제도입 이슈 또한 양수자들의 구매 결정을 미루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부터 천만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 수순을 밟기 시작하면서 개인 택시를 하려는 양수 희망자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부터 바뀐 개인 택시 사업자 조건이 법인 택시 무사고 3년 경력에서 일반 운전면허 5년 무사고 운전으로 대폭 완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 택시 면허 시세가 1억을 넘어서며 자금이 부족한 젊은 층보다는 은퇴 자금을 가진 베이비 부머 세대의 개인 택시 진입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하게 되는 8월에 들어서면서 서울 시세에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천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주 인천 시세는 소폭 하락한 1억 2,100만 원입니다. 7월 들어서 상승세가 주춤하며 약하게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인천은 매수세가 약세로 돌아서며 상승세가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인천에서 운송사업 면허를 매매하려다 면허값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상황에 빠진 안타까운 개인택시 운전자 소식이 있는데요. 인천에서 개인택시 기사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했다가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까지 취소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천일보 기사에 따르면 개인택시 기사가 차를 포함한 운송사업 면허를 양도하기 위해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까지 받았는데요. 인가 처리가 되기 전에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바람에 운송사업 면허까지 취소가 돼버린 겁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사법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됐을 시 개인택시 면허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운송사업 면허를 매매하시기 전에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것은 꼭 피하시길 바랍니다. 대전 시세도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7월 마지막 주는 약보 합세를 보이며 1억 2,300만 원 유지했습니다. 여전히 매물을 구하기 어려운 대전은 수급 불균형의 상황이 지속되며 시세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전 세종연구원과 세종연구실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법인 택시 기사 부족 현상으로 수요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택시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 대전은 통행량이 많은 지역인 대전 유성구와 세종시의 택시 사업구역을 통합하여 공동사업구역을 넓혀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도시가 광역화되어 가고 있는 지금 각 시 군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가운데 행정구역상으로만 다른 동일한 생활권을 가지는 지역이 늘어나면서 택시 사업구역에 대한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부재 제도입에 대해서는 개인 택시의 경우 고령화로 심야 운행을 기피하는 경향이 강해 승차난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낮 시간 운행 기사가 늘어 법인 택시와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다고 전하면서도 장기적으로 법인 택시 운송 수요자의 수가 늘어나고 수익금, 운행률, 가동률 등을 고려해 적절한 운행 방안을 재검토하고 나서 제도입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 시세는 1억 3,700만 원으로 약보 합세를 유지했습니다. 광주 또한 현재 매물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양수재 유입은 꾸준히 증가하며 시세는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택시 호출 플랫폼 카카오톡의 독과점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미터기 이력 전체 매출의 20%를 수수료로 지불하고 주행 데이터 수집 및 광고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5에서 17%에 해당하는 제휴 수수료를 환급받는 식으로 월 매출의 최대 5%를 수수료로 지불하게 됩니다. 전체 매출 기준 수수료가 발생하는 방식은 우버 택시, 타다 등 다른 택시 호출 앱과 배회 영업을 통해 올린 매출에도 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부당 징수를 하고 있다는 것이 택시업계의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KM솔루션이 국내 택시단체와 합의하에 출시할 낮은 수수료의 신규 가맹 상품인 네모택시가 개인 택시 사업자에게 좋은 대안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대구 지역입니다.
이번 주 대구 시세는 5,300만 원으로 다시 상승했습니다. 대구는 폭염으로 인한 날씨의 영향으로 양도세가 크게 하락하고 있는 반면 면허를 사려고 하는 양수자의 유입은 증가하면서 시세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승세를 이끄는 주요 원인으로는 역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2022년에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에 따른 과도한 수수료에 지역 택시기사가 피해보지 않도록 대구로 택시 앱을 출시했는데요. 서비스 출시 1년 6개월 만에 가입한 차량이 12,600여 대로 지역 내 전체 택시 중 89%가 대구로 택시 앱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구 지역 호출 시장 점유율도 약 15%를 웃돌아 독과점 시장 구조를 어느 정도 대응하고 있는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이처럼 지역 내 특성을 잘 살린 택시 서비스를 만들어 선의의 경쟁을 통해 발전해 나가는 지역 호출 서비스가 많이 생기길 바라봅니다. 다음은 울산 시세입니다. 울산은 양도양수 매매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강복 합세를 유지하며 9,700만 원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도세 유입이 증가하며 매물이 시장에 나오고 있는 데다 개인 택시를 하려는 양수 희망자 수 또한 소폭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젊은 운전자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개인 택시는 자유롭게 취미생활을 즐기며 돈도 벌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플랫폼 호출앱을 통해 고객을 받기 때문에 배회 영업을 하지 않아도 되어 여성 운전자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울산은 특히 젊은 운전자를 위해 조건을 충족할 시 한 대당 8천만 원이라는 창업 융자 지원 사업도 시행한 바 있는데요. 이러한 지원 정책은 개인 택시 운전자의 세대 교체를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젊은 층의 유입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지속되어 개인 택시 매매도 활발해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부산 시세는 약보 합세를 유지하다 이번 주 소폭 하락하여 9,900만 원 형성하고 있습니다. 양수자 유입이 크게 감소하며 수요가 줄어든 것이 시세 하락의 원인으로 보입니다. 관광지 몇 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택시 이용률이 감소하고 있는 것과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요. 대한민국 제2도시 부산이 전국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지역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했다는 소식도 들리면서 택시 이용객들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택시 이용률 감소는 시세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부산시는 여러 각도에서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한 인구 유입 정책을 다시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인 8월에 들어서며 시세는 어떻게 변동할지 택시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주 시세는 이번 주도 소폭 상승한 1억 6,400만 원입니다. 제주도는 관광객 증가로 인해 택시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관광지역 특성상 성수기를 맞이하는 7월과 8월은 양도세가 줄어들어 매물이 부족한 경향이 있어서 시세가 상승하는 원인으로 보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인 8월로 들어서며 국내외 관광객들이 많이 찾게 되는 제주 지역 개인 택시 시세, 앞으로 더욱 상승하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7월 마지막 주 서울 및 광역시 개인 택시 면허 시세를 전해드렸습니다. 장마가 지나가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충분한 수분 보충하시면서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택시 팔 땐 넘버원 택시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넘버원 택시 시세캐스터 이수민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